그러면 전세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여기 전세 변동률을 보시면 됩니다. 지수 말고 전세 변동률이 3개월 연속 플러스가 떴을 때, 즉 3개월 연속 0 이상이 됐을 때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부산 이때 타이밍을 볼게요. 12년 10월 0이죠. 전세 변동률이. 매매 변동률 안 보셔도 됩니다. 전세 변동률만 보면 돼요. 자, 12년 11월 0이죠. 12년 12월 마이너스 0.12예요. 아, 여기 3개월 연속 떠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0.12가 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립니다. 13년 1월 0이죠. 13년 2월 0이죠. 13년 3월 0.25. 아, 오케이. 3개월 연속 0 떴어. 됐어. 그럼 이때 들어가도 돼. 13년 4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3년 4월에 들어갔으면 이 상승분을 먹는 거죠. 얘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전세지수가 좀 더 빨리 움직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 상승을 먹는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라면 이때 부산을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저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라면 왜 안 들어갔냐. 이 지수를 볼 때 전세지수가 왜 꺾이고 왜 올라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전세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적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반대로 전세지수가 빠진다라는 건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빠지는 거예요. 매매지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매매지수보다 전세지수의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공급 물량과 전세지수의 연관성이 더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지수가 빠졌다라는 건 이때 공급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빠진 건데 만약에 이게 다시 반등하려면 3개월 연속 0이 떠가지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게 예상이 될 거라면 향후에 공급 물량이 적어야 돼요. 근데 부산을 복귀해보면 이때 13, 14, 15 물론 여기가 안 보일 겁니다. 1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16년도도 조금밖에 안 떠 있거나 뭐 16년까지 안 보인다고 칠게요. 이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이 뒤에가 안 보였던 거죠.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3, 14, 15를 봤을 때 3년 연속 입주 물량이 엄청 많죠. 그러면 저였다면 이때 13년도에 저였다면 만약에 지금 능력을 제가 갖고 있다면 아, 전세 가격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3년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분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때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부산보다 안전한 지역들이 많으니까. 전세 지수가 내려가다가 멈추고 상승을 하는데 향후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들도 훨씬 더 많으니까. 종합점수가 이때 13년의 부산보다 종합점수가 높은 지역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부산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산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한 번에 몇 억을 버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평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올랐지만 사실 향후에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오른다는 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가격의 저평가 여부도 있겠지만 종합점수를 따져봤을 때 수요 공급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종합점수가 높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산을 이때 들어갈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올랐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부산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어쨌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갔던 게 여기서 꺾이는 거죠. 여기서 꺾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많으니까 누적의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쌓여갔던 거죠. 공급 물량이 많으면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의 에너지가 쌓이는구나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락의 에너지가 쌓이는구나. 근데 그 하락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게 어디다? 미분양이 터졌을 때. 부산은 미분양이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쭉. 미분양이 없이 가잖아요. 그쵸? 그럼 미분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 동안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미분양이 여기서 터졌어요. 18년에. 그쵸? 가격에 18년이 터지니까 어디서부터 빠져요? 18년 여기서부터 바로 빠지잖아요.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쵸? 부산도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터지니까 가격이 빠지는구나. 그럼 미분양이 터지는 걸 보면 이때라도 미련을 갖지 않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만 봤을 때. 뭐 19년 말에 다시 상승할지 안 할지는 몰랐던 거니까. 그쵸? 만약 이때 상승분을 먹었다면.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분양이 터지면서 가격은 바로 빠졌다. 바로 빠졌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은 계속 힘들 거라고 예상했던 게 뭐예요? 좀 장기간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게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19, 20, 21에도 계속 많았으니까 공급 물량이 계속 많았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부산은 어렵다고 했고 다 이제 뭐 규제 지역으로 다 이제 지정이 돼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미분양이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부산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 전에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 타이밍 여기서 예측하는 거 여기서 어떻게 또 똑같이 예측할 수 있죠?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3개월 연속 0이 떴을 때가 0 이상이 떴을 때가 언젠가 19년 11월 19년 12월 12월에 0.11 그 다음에 1월에 0 2월에 0 여기죠? 그럼 20년 3월에 들어갔었으면 맞는 거죠. 근데 20년 3월에 들어가는 건 뭘로 판단한다? 공급 물량이 줄어드냐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드냐지. 그러면 자 17년부터 한번 볼게요. 17년에 누적 공급 물량이 이거죠. 그쵸? 그냥 합치면 얘가 지금 28,000이고 얘 31,000이고 3만이라고 봤을 때 거의 9만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18년에 가니까 조금 줄어들죠. 누적 공급 물량이. 왜? 얘가 줄어드니까 20년이. 19년에 누적 3년 공급 물량을 보면 더 줄어들죠. 왜? 얘 20년, 21년이 얘보다 줄어드니까. 20년을 보면 더 줄어들죠. 그쵸? 아,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구나. 어쨌든 평균 수요선보다 초과하긴 하지만 누적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여기선. 그쵸? 누적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미분양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이때 이 타이밍에 19년 여기에 이만큼 감소했죠. 아까 어느 타이밍이라고요? 20년 3월에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오케이. 향후 누적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구나. 미분양이 줄어드는구나. 전세 지수가 3개월 연속 0 이상이 됐구나. 오케이, 들어가자.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이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이 이때가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거고.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산이 올라갔던 건 사실 공급 물량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가격의 저평가. 부산은 1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올랐던 게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부산의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삼익비치입니다. 삼익비치. 대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 뭐 지금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아직도 뭐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SK뷰라는 아파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여기 잠깐 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서 9억 4천이 될 때 얘는 아직도 6억 4천에 머무르러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했던 아파트가 나랑 3억 차이를 벌리면서 치고 나갑니다. 이게 19년 초입니다. 부산의 19년 초. 가격이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도 원래 비교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아이와 봉선동의 포스코더샵의 40평대를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 얘가 얘를 찍어버립니다. 그쵸? 10억 6천. 그때 얘 가격 얼마? 6억 4천. 4억을 넘게 치고 올라가 버려요. 말이 된다고 이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쵸?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뭐 대표적으로 삼익비치만 봤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때 당시에 비교 평가를 해보면 아, 부산이 싸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부산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복기해보면 이거죠.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쌌다. 사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분양이 감소했던 거고, 향후에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규제 지역이 해제돼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거죠. 가뜩이나 가격이 싼데 규제 지역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부산의 가격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교 평가를 해보면 부산은 싸다 비싸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부산은 대부분의 지역이 비쌉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부산은 신축이 비싸고 구축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신축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자, 부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얘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를 사야 정상인데 얘를 삽니다. 보통 그래요. 왜? 얘가 올라가고 있고 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꺾여 있는 지금 서울 수도권 막 사라 그러잖아요. 막 등 떠밀고 막 사라 그러지. 지금 안 사요. 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막 갑자기 또 반등해가지고 막 오른다 그러면 그때 막 달려가서 살려고 해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빨간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는 원래 누가 더 가격이 높았었죠? 얘가 높았었죠. 근데 지금 얘가 가격이 꺾여가지고 얘는 내려가고 있고 얘는 얘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고평가한 거예요? 얘가 고평가, 얘가 저평가한 거예요. 얘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이 꼬여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누가 저평가다? 얘가 저평가다. 우리는 투자자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싼 애를 사는 거다. 투자자기 때문에 어떤 애가 싼지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얘를 사야 되는데 얘를 산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역전하겠죠. 다시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살려고 그래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인덕원 가가지고 사가지고 꼭지를 잡았을까요? 동탄 가서 왜 꼭지를 잡았을까요? 인천 가서 왜 꼭지를 잡았을까요? 내려가는 칼날이 잡기 싫으니까 올라갈 때 거기 어떻게든 매달려가지고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난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을 체력이 없는데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는 거야. 영끌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려오는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안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을 미리미리 껴놓는 거죠. 준비를 해놓는 거지. 아무도 그 내려오는 칼날을 안 잡을 때 그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 내려오는 칼날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럼 안 아프잖아요. 안 다치잖아요. 그럼 칼은 내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준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꾸 잃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자꾸 사니까. 지금 누가 부산에 산다 그러면 저는 반대예요. 반대.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부산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산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요.